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벡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제 3장 벡터. 우리가 앞에서 이제 속도 V, 가속도 A, 그 다음에 변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벡터다. 그래서 우리가 다루는 물리량은, 어떤 물리량은 거의 대부분이 벡터입니다. 벡터. 그 벡터의 정의가 뭐냐? 방향과 크기가 있는 물리량. 물리량을 우리가 벡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 볼 때는 운동 방정식 같은 거 배울 때 보면 전부 다 1차원 혹은 2차원적으로 표시를 해줬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물질이 날아가거나 뭐 이동을 하거나 이렇게 되게 되면 3차원적으로 계산을 해줘요. 그 X축은 X축, Y축은 Y축, G축은 G축으로 이렇게 해갖고 다 해주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3차원적으로 안 하고 2차원을 공부를 하고, 이제 2차원을 해준 거를 가지고 응용을 해가지고 3차원을 한다. 그렇게 우리가 공부를 지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벡터를 표시할 때 임의로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래서 이걸 벡터 R이다. 원래 이제 이렇게 표시로, 방향 표시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보통 보면 속도나 가속도 이런 거는 방향 표시를 위에 안 해줘요. 방향 표시를 이렇게 안 해준다. 왜 그러냐면 다 알고 있으니까 뭐 이렇게 위에까지 써줘야 되느냐. 그래서 오리지널 방법은 방향을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2차원적으로 표시를 해주게 되면 요놈이 지금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2차원적으로 표시를 하면 요거는 X축으로 두고 요걸 Y축으로 둔다. Y축으로 두게 되면 X축 그림이 좀 이상하게 나왔네요. 똑바로 그려보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지금 보면 요 X축의 각을 세타라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R 벡터를 표시해보라 이렇게 하게 되면 요게 지금 요렇게 요 R 벡터를 두 개로 분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요까지 벡터하고 여기서부터 요까지 벡터로 표시 두 개를 분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RX 이렇게 표시를 하고, R인데 X축 방향의 성분이고, 요거는 RY 성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벡터를 한번 표시를 해보게 되면, 벡터 R이라는 게, RX 벡터하고 플러스 RY 벡터. 이렇게 우리가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RX, RY 벡터. 이렇게 써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표시를 할 수 있는 거는 X축의 크기가 1이고 X축 방향의 벡터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I 벡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I 벡터.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크기가 1이고 Y축으로 가는 벡터를 우리가 J 벡터. 그 다음에 이제 3차원적으로 계산하면 G축으로 이렇게 G축으로 나오게 되겠죠. G축으로 가는 거는 우리가 K 벡터라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3차원적으로는 지금 계산을 안 하고 2차원적으로만 지금 계산하면 I 벡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벡터 성분으로 표시를 해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Rx의 절대값의 I 벡터, 그 다음에 요게 Ry의 절대값의 J 벡터,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Rx가 어떻게 벡터가 되는지 Rx를 생각을 해보면, 요거 크기니까 R 벡터의 코사인 세타 값이죠. Rx라는 게. Rx 벡터라는 거는 R 벡터의 코사인 세타 이런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Y 벡터를 한번 표시를 해봐라. 요거는 R 벡터의 Y는 사인 세타 이렇게 표시. 진작 올릴걸. 사인 세타.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성분으로 한번 표시를 해보면, R 절대값의 코사인 세타 I 벡터. 그 다음에 요거는 R 절대값의 사인 세타의 J 벡터. 이렇게 우리가 표시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R 벡터를 한번 써보라. 그러면 세타하고 요 성분으로 표시를 해보라. 그러면은 R 벡터는 R의 절대값의 코사인 세타 I 벡터, 그 다음에 사인 세타 J 벡터, 이렇게 우리가 성분으로 표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벡터의 합이다. 두 개의 벡터를 더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자, 요게 A 벡터다. 그 다음에 요게 B 벡터다. B 벡터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A 벡터 플러스 B 벡터를 해봐라. 그러면은 요 놈을 평행 이동을 시켜줘요. 그래서 평행 이동 시 벡터는 변하지 않는다. 벡터는 변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벡터가 방향과 크기가 있는 물리량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기에서. 그래서 이걸 보면 A 벡터가 이렇고 B 벡터가 이렇게 돼 있으면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크기의 벡터가 있다. 똑같은 크기의 벡터가 이렇게 지금 있다 생각해 보면, 요게 A하고 벡터는 요게 A 다시 벡터면 지금 이 방향도 똑같고 크기도 똑같잖아요. 그래서 A하고 A 다시 벡터는 같은 벡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놈을 평행 이동을 딱 시켜줘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밑으로 표시를 해보면 요게 A 벡터고 요놈이 B 벡터다. 요게 A 벡터고 요게 B 벡터다. 서로 맞물려 준다. 맞물려 준데 다시 요거를 요놈에 쭉 이렇게 이동을 시켜서 요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요것도 이렇게 평행 이동을 또 이렇게 시켜주게 되면 요게 마주치는 점이 요놈이 우리가 벡터 A 플러스 B다. 벡터 A 플러스 B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런 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더하기 해줄 때 평행사변은
놈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지금 빼기를 한번 해보자. 이제. 뺄셈. 벡터의 A 벡터가 이렇게 가고 B 벡터가 이렇게 갔다. A 벡터가 이렇게 가고 B 벡터가 이렇게 갔다. 그래서 요게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 이렇게 해라.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 이렇게 해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요 놈을 B 벡터가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이게 방향을 바꿔준다. 180도. 요렇게 지금 요게 B 마이너스 벡터입니다. B 마이너스 벡터다. 그러면 요 두 개를 합쳐주면 돼요.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해서 요게 뭐냐면 A 마이너스 B 벡터가 된다.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드셈과 뺄셈을 하는데 성분법으로 우리가 앞에 배웠죠. 성분법으로 드셈과 뺄셈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드셈, 뺄셈. 자, 그래서 지금 A 벡터가 요렇게 있고, 요게 A 벡터고, B 벡터가 요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B 벡터. 그러면 이제 여기 X축과 Y축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X축, Y축을, 여기 X축, Y축.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 요까지 가는 거를, 요거를, A축에까지 각을 세타라고 하고, X축에서 B 벡터로 가는 거를 우리가 Y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리에서 이제 각이 두 가지 있을 때는 하나는 세타, 하나는 Y.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하나는 세타, 하나는 Y. 그래서 A 벡터를 표시를 해보면 A의 절대값에 저쪽으로 옮겨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복잡하네요. 자, A 벡터를 해보면 아까 배운 것처럼 A 벡터의 절대값에 코사인 세타 I 플러스 사인 세타 J 이렇게 우리가 표시를 해줄 수 있고, B 벡터라는 거는 B 벡터의 절대값에 코사인 YI에 플러스 사인 J 벡터 이렇게 표시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 벡터를 해봐라. 계산을 해보라 그러면은 이게 지금 성분이 I 성분하고 I 성분, J 성분이 J 성분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 놈을 어떻게 해주느냐면 I 성분은 I 성분대로 더해주고 J 성분은 J 성분대로 더해주면 우리가 목적판한 바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앞에 A 절대값 플러스 B 절대값에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Y I 이렇게 된다. 이러면 정확한 답이 안 나오네. 실수.
더해주게 되면, A의 절대값에, 코사인 세타. 플러스, 요거 더해주면 B의 절대값에, 코사인 Y. 요게 I 성분이고, 플러스, A 성분의 사인 세타 플러스 B 성분의 코사인 세타 코사인 Y 이렇게 요도 내가 잘못 써버렸네요. 여기 코사인 Y B의 사인 Y의 J 성분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분법을 이제 이렇게 쓰면 좀 힘들잖아요. 이렇게 힘든데 실제 응용을 해보면 간단합니다. A 벡터는 2i 플러스 3j 이렇게 쓰고 B 벡터라고 하면 B 벡터라고 하게 되면 4i에 그 다음에 5j 이렇게 되어 있으면 A 벡터 플러스 B 벡터를 해봐라. B 벡터는 같은 성분끼리 더해주면 된다. 그래서 이거는 2, 4, 6i 플러스 3, 5, 8j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컨셉적으로 이렇게 쓰는 건데 컨셉적으로 이렇게 쓰는 거는 다소 힘들게 보이지만 기본 개념으로 실제 응용에 있어서는 같은 성분은 같은 성분끼리 대해주면 된다.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벡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벡터는 크기와 방향이 있는 거고 하나의 벡터가 있으면 어떤 벡터에 있으면 이 벡터를 두 개로 x축은 x축대로 y축은 y축대로 분리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속도는 속도 벡터, 그 다음에 거리는 거리의 벡터 이렇게 되게 되면 요게 R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요까지는 RX 벡터, 요까지는 RY 벡터, RY 벡터 되는 거고. 그래서 RX 벡터라는 거는 R의 절대값에 코사인 지금 또 RX, RY를 잘못 지정을 해버렸네요. 요게 RX, 요게 RY 벡터. RX 벡터는 R의 코사인 세타, RY 벡터는 R의 사인 세타. 이렇게 두 가지로 분리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요 절대값이 들어갔기 때문에 요 끝에다가 방향 표시를 I 해주고 요것도 J 이렇게 방향 표시를 해줘야 정확한 값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분리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분리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3장의 가장 중요한 벡터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